조금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중대본과 중수본 등을 구성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희생자 신원 확인,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행안부와 전남도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유가족분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일을 조기에 설명드리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항공청장의 정기 브리핑을 통하여 사고 수습 진행 사항을 소상히 유가족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제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에서도 재해공무원과 협력하여 원활한 사고 수습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고 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고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유가족분들께 신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고가 수습되는 대로 항공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국토부는 항공기 운항 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사고 재발 방지 등 항공 안전 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함으로써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것이 책임 있는 대응의 본질이라 하겠습니다. 정부의 사고 수습 노력과 병행하여 제주항공 측에서도 유가족 및 관계당국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책임 있는 사고 수습, 엄정한 사고 원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민생의 어려움 속에 불의의 사고까지 발생하여 권한대행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각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국민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하여 국정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오늘부터 합동 분향소 등에서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를 했고요.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전 항공기에 대해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었죠. 기체 결함 부분이 조류 충돌과 무관하게 뭔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도, 그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도 긴급 안전점검 모두 다 점검을 해보세요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사실상 이게 안전한 상태로 운행을 한 걸까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운행을 굉장히 또 많이 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경향 같이 볼까요? 48시간 새 8개 공항 오가면서 13번 비행을 했다라는 거죠. 유독 바빴던 사고기. 일단 저희가 조금 전에 이거 기체 결함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근데 이게 기체 결함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고가 나기 직전 48시간 동안 엄청 바빴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볼까요? 27일 날 하루 동안에 무안에서 제주 갔다 인천에서 베이징, 제주, 무안 왔다 갔다 계속한 거죠. 무안 출발 제주, 제주에서 인천, 인천에서 베이징, 베이징에서 제주, 제주에서 무안, 무안에서 코타키나발루. 그 다음 날 코타키나발루에서 무안, 무안에서 나가사키, 나가사키에서 무안, 또 무안에서 타이베이. 왔다 갔다 27, 28, 29일 사고가 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운항 이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요건
권 교수님 정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직전 48시간 동안 이렇게 운행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냐, 통상 이렇게 많이 운행을 하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저가항공의 병폐입니다. 네. 저가항공을 운영하다 보면 그 인감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저렇게 합니다. 그리고 조종사들 간에는 저것을 속으로 퐁당퐁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비행장에 내렸다 뜨고 그 다음 비행장에 내렸다 뜨고 하기에 네. 그거는 조종사들이나 항공기에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국제 그 대륙간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적용되는 그 규정하고 네. 단거리 노선에 적용되는 규정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을 봤을 적에 저 국제 간에 비행하는 항공기 규정에는 네. 분명히 그 위배되는 이착륙 절차를 수행하고 있고 비행 횟수를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조종사들의 필요입니다. 두 번째는 지상에서 정비 지원 요원들이 본 기지가 아닌 타 기지에는 네. 계약직을 한두 명을 배치를 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 옛날에는 항공기에 한 명씩 태우고 다니고 현장에도 사람이 있고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됩니다. 네. 분명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이거는 조종사한테도 그리고 항공기에도 이 둘 다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근데 여기에 대한 질문이 어제 직접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주항공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무리한 운항이라고 할 수는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절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계획된 일정에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항공기 정비 제때제때 철저히 하고 있고 계획된 정비 그리고 일상적으로 출발 전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정비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전혀 없다. 정말 전혀 무리가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진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항공 당사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 많이 운항을 하지 않았느냐. 또 운항을 하고 난 사이사이에 정비할 시간도 부족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그냥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네. 예. 통상적으로 보기만 해도 이거는 너무 많아서 정비가 잘 됐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런 같은 포인트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제주항공의 얘기가 정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앞으로 지금 이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궁금한 부분이 정비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뿐만은 아니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